웬디 덩은 1968년 산둥성 진안시에서 가난한 중국인 노동자의 딸로 태어났습니다. 가난의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냉장고 문이 부서질까 부모님이 냉장고 문을 자주 여닫지 못하게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녀는 아버지 직장 때문에 항저우로 이사했고 178cm의 매우 큰 키로 학교 대표 배구 선수로도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부터 도전적이고 야심이 컸던 웬디 덩은 똑똑한 머리로 광저우 의과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뉴욕 타임스퀘어 사진을 보고 미국행을 결심했습니다. 마침 중국에서 유니세프 이사로 있었던 미국인 제이크 체리를 알게 되었고 그의 아내 조이스 체리에게 영어를 배우게 됐습니다. 곧 두 사람은 웬디 덩의 후견인이 됐고 이들의 도움으로 캘리포니아 주립대로 유학을 떠날 수 있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예일대에서는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을 정도로 웬디 덩은 매우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경제학 교수 다니엘 블레이크는 당시의 웬디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웬디가 $200짜리 청바지를 입고 다녔다. 유행을 앞서는 현대적인 소녀였다. 또 다른 교수인 케네스 체프먼 교수도 웬디 덩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웬디는 밝은 학생들 중에 한 명이었으며 약간의 성형수술을 한 것 같다. 전부를 기억하지는 못하지만 그녀가 졸업할 때 친구 부부와 함께 점심 식사를 했던 장면을 찍은 사진이 있다. 그리고 제이크 체리 부부의 집에서 통학을 하던 어느 날 웬디 덩은 사진 한 장 때문에 집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자신을 아버지처럼 돌봐주던 제이크와 호텔에서 찍은 사진이 발견된 것으로 알고 보니 두 사람은 불륜 관계였습니다. 결국 자신의 후원자로 미국으로 데려다준 제이크 체리 부부는 이혼했고 1990년 웬디 덩은 이혼한 제이크 체리와 결혼했습니다. 당시 웬디 덩의 나이는 22살, 남편 제이크의 나이는 53살로 31세 차였습니다. 하지만 둘의 결혼 생활은 2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렸는데 웬디 덩이 바람을 피운 사실이 발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웬디 덩이 애초부터 미국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 기획 결혼을 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당시 미국은 이민자의 결혼 시기가 2년을 넘으면 영주권을 자동으로 발급해줬기 때문입니다. 목표했던 미국 영주권을 얻은 웬디 덩의 두 번째 목표는 재벌의 돈과 유명세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웬디 덩은 예일대를 졸업한 뒤인 1997년 루퍼트 머독 회사의 계열사 중 하나인 스타TV의 인턴으로 입사했습니다. 참고로 루퍼트 머독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태어난 언론인으로 세계 최고의 미디어 재벌입니다. 그는 월스트리트 저널과 뉴욕 포스트, 영국 타임스를 보유한 뉴스 코퍼레이션과 21세기 폭스의 설립자이자 회장이었죠. 그리고 머독의 계열사에 인턴으로 입사한 웬디 덩은 회사 파티에 초대받지 못했는데도 드레스를 갖춰 입고 참석했습니다. 마치 초대받은 것처럼 드레스를 갖춰 입고 가서 머독에게 다가가 실수인 척 일부러 와인을 쏟았습니다. 이는 사실 막장 드라마 속에서나 나오는 전형적인 수법이었지만 머독에게 제대로 통하고 말았습니다. 머독은 젊고 똑똑한 그녀에게 관심을 보이며 비서로 승진시킨 후 중화권 출장을 갈 때마다 통역으로 데리고 다녔습니다. 웬디 덩은 중국 내에서 머독의 사업 확장을 도왔고 장점인 전 주석 등 중국 유력 인사들과 교분을 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머독은 교양이 넘치는 웬디 덩의 매력에 빠져버렸고 두 사람은 몰래 사랑을 키워나갔습니다. 그 결과 웬디 덩은 입사 6개월 만에 부사장으로 승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머독은 30년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온 두 번째 부인과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머독은 이혼 3주 만에 웬디 덩과 자신 소유 초호화 요트에서 세 번째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당시 그녀의 나이는 31살이었으며 머독은 68살로 둘의 나이 차이는 무려 37살이었습니다. 웬디 덩은 이후 남편의 비즈니스 파트너로 성장해 영화 제작사로도 활동했습니다. 참고로 당시 웬디 덩이 제작에 참여한 영화 설화와 비밀의 부채에는 배우 전지현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머독이 두 번째 부인과 이혼할 때 이혼 서류에는 이런 문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웬디 덩은 그 어떤 유산을 상속받을 권리가 없고 회사 지분에도 참여할 권리가 없다. 단 웬디 덩이 머독의 아이를 낳았을 때를 제외한다. 두 번째 부인은 이 문구를 넣고 안심했는데 사실 당시 머독은 이미 생식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불굴의 정신을 가진 웬디 덩은 과거 머독이 보관해놓은 냉동 정자를 이용해 그야말로 기적적으로 임신했고 두 딸을 낳았습니다. 머독 가문의 유산과 지분을 차지할 확실한 명분을 확보한 것이었죠. 큰딸 그레이스는 2001년생이며 작은딸 클로이는 2003년생으로 1931년생인 아버지 루퍼트 머독과는 70살 이상의 나이차가 존재합니다. 그리고 2011년 웬디 덩에게는 호랑이 아내라는 수식어가 붙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편인 머독은 본인 소유 언론사의 도청 사건 관련하여 증인으로 영국 하원 청문회에 불려나왔습니다. 이때 덩은 사내 변호사와 함께 머독과 가장 가까이 앉아 있었죠.
그런데 방청석에 있던 한 남성이 면도용 거품을 잔뜩 담은 일회용 종이 접시를 들고 뛰어와 머독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거품 테러를 당한 머독과 이를 본 의원들이 놀라 얼음처럼 굳은 순간 웬디덩이 몸을 날려 손바닥으로 테러범의 얼굴을 스파이크하듯 가격했습니다. 웬디는 이어 왼손으로 접시를 빼앗아 역으로 테러범의 얼굴에 거품을 묻혔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로 위험에 처한 남편을 보호하려는 부인의 동물적 본능이 작용한 것으로 비춰졌습니다. 청문회는 10여 분 뒤 속개됐는데 머독은 거품으로 얼룩진 정장 상의를 벗고 셔츠 차림으로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이에 토마슨 하원 의원은 부인의 레프트 훅이 굉장하네요라고 농담을 했다고 합니다. 머독을 공격했던 남성은 곧바로 체포됐습니다. BBC에 따르면 범인은 조너선 메이볼스라는 인물로 자신이 코미디언이자 사회운동가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최근 각종 시위 때마다 앞장서 왔는데 이 때문에 그를 방청석에 입장시킨 영국 의회의 허술한 보안 시스템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한편 웬디의 날렵하고 과감한 행동이 동영상과 사진으로 널리 알려지면서 웬디덩은 하루아침에 글로벌 스타가 되었습니다. 트위터에는 곧바로 이런 글이 퍼졌습니다. 웅크리고 있던 호랑이가 사냥감을 향해 무섭게 달려드는 것 같았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한 칼럼에는 머독의 부인이 타이거 맘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부여했다는 표현이 담겼습니다. 참고로 타이거 맘은 자녀 교육에 열성인 동양계 여성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러나 결혼 14년 만인 2013년 머독과 웬디덩은 이혼하고 말았습니다. 이혼 소송을 제기한 건 루퍼트 머독이었는데 웬디덩이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였습니다. 웬디덩의 외도 상대방으로 지목된 것은 1997년부터 2007년까지 영국 총리로 지냈던 토니 블레어였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루퍼트 머독의 오랜 친구이자 웬디덩의 딸의 대부가 될 정도로 이들 부부와는 막역한 사이였습니다. 당시 미국의 월간지 베니티 페어는 블레어 전 총리에 대한 감정이 적힌 덩의 쪽지를 입수해 이를 공개했습니다. 토니 블레어는 아주 멋진 몸매를 가졌고 다리와 엉덩이가 매우 멋있다. 무엇인가 꿰뚫는 듯한 푸른 눈을 사랑한다. 이와 같은 토니 블레어와 웬디덩이 불륜 사이라는 뉴스가 보도되자 영국은 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후 두 사람이 꾸준히 부적절한 만남을 가져왔으며 서로 300통이 넘는 이메일로 미러를 주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에 토니 블레어는 노코멘트로 일관했고 웬디덩은 이 일로 루퍼트 머독과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후 그녀가 머독과의 이혼 위자료로 받은 액수는 2조 원으로 알려지며 덩은 세계 최악의 나쁜 X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웬디덩의 이혼 과정에서는 항상 부적절한 관계가 발견됐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제이크와 두 번째 머독 모두 이혼 전 웬디덩의 불륜이 발각됐습니다. 이에 웬디덩이 결혼 생활을 정리하기 위해 일부러 발각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왔었죠. 그리고 웬디는 이방카와 쿠슈너의 결혼을 맺어준 중매쟁이로 알려질 정도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장녀와 깊은 친분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둘은 뉴욕 파크 애비뉴의 이웃 사촌 사이로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절친 사이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이방카는 웬디덩과 크로아티아를 여행한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게시했고 웬디덩도 쿠슈너의 생일 파티에서 이들 부부와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습니다. 심지어 이방카는 웬디덩 자녀들의 신탁 관리자를 맡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웬디덩이 중국 스파이라고 지목을 받으면서 웬디덩이 다시 미국 언론들의 뜨거운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전 남편 회사인 월스트리트 저널이 정보 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웬디가 이방카 트럼프와 그의 남편 제러드 쿠슈너와의 친분을 이용해 미국 워싱턴 DC의 중국 정부가 지원한 건설 계획을 로비하려 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국립수목원에 건설되는 중국식 정원엔 21m 높이의 백색 탑이 설치된다고 합니다. 이에 미국 정보기관들은 이 백색 탑이 백악관과 국회의사당 등을 감시 도청하는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웬디덩의 대변인이 나서서 말했습니다. 미국 연방수사국이나 어떤 다른 정보기관의 염려도 그녀와 관련이 없다. 중국 정원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모른다. 이와 같은 덩의 중국 간첩설은 처음 불거진 것은 아니었는데 머독은 자서전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웬디를 중국 스파이라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덩은 오래전부터 미국 등 각국 정보기관의 주시 대상으로 전 세계 유력 지도자들과 친분이 두텁다는 소문이 종종 퍼졌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웬디덩을 둘러싼 논란이 가라앉지 않자 중국 내 소셜미디어 여론도 들끓었습니다. 중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스파이로 의심하는 미국 내 여론이 비이성적이라는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은 이에 대해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웬디덩이 중국 스파이라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인 쿠슈너는 이스라엘 스파이일 것이다. 그리고 웬디덩은 자신의 젊은 날의 보상이라도 하듯 20대 초반의 헝가리 모델과 만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신이 직접 27살 연하인 헝가리 모델인 베르톨드 저우랑과 열애 중임을 공개했습니다. 지금까지 결혼하거나 사귀었던 남자들이 한참 연상이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한참 연하인 잘생긴 남자를 만나고 있죠. 과거 웬디던과 함께 공부한 친구는 당시에 그녀를 이렇게 기억했습니다. 그녀가 몇 가지 실수를 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하지만 그녀가 나쁜 성격을 갖고 있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녀는 단지 자의식의 부족과 함께 야망을 갖고 있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길비디오였습니다.